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RPS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저희 회사에서 다루게 된 CRPS 건수가 소송건 플러스 협의건을 합쳐가지고 제가 금일 기준으로 한 20건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한 3년 동안 쭉 CRPS를 다뤄오면서 이런 사건들을 다뤄오면서 좀 느꼈던 바 또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워터파크 샤워장에서 이 목욕을 하던 중에 그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그 타일하고 조명등하고 같이 깨지면서 내려앉으면서 피해자분 발목 부분을 이렇게 찢게 됐고, 그로 인해서 CRPS에 수상하게 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자분 이 사건 진행해가지고 총 2억 9,800만원 소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분 이 사고 이후에 발목 부위에 CRPS 발생해가지고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CRPS 2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막의 차단술도 시행받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술 시행받고 케타민 정맥 주사도 받고 리도케인 주사도 받고, 그리고 또 우측 아랫부분 특정한 부위만 골라가지고 신경 차단하는 이런 수술까지 받았는데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됐고 주치의께서는 이제 척수 자극기 삽입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보험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는 이거 CRPS의 향후 치료비도 너무 높게 얘기하고 또한 사고가 과연 CRPS에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미비하기 때문에 협의로 이루어지지 못하겠다 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돼서 소송 원금만 2억 9,800이 인정됐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인정된 지연 이자들 합쳐가지고 총 3억 5천만 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향후 치료비 액수하고 그 항목 산정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책임 강경 비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RPS는 영구장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영구장애고 젊은 축에서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장애가 인정된다 그래도 그게 정년까지 인정이 되면 굉장히 일실 수익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그에 못지않게 높은 손해액이 인정되는 게 향후 치료비 항목입니다. CRPS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받아야 되는 검사도 있고, 또한 척수 자극기 삽입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또는 신경 성산 절단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치료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 액수를 항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놓고 적정한 액수를 인정받으면 저는 일실 수익, 즉 노동능력 상실률로 인한 수익보다 그에 못지않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총 인정된 향후 치료비액이 1억 9,800입니다. 즉 나머지 1억은 위자료하고 그 일실 수입이고 1억 대부분 50% 이상이죠. 한 75%에 해당하는 손해액이 향후 치료비로 인정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정된 향후 치료비 액수는 첫 번째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척수에다가 자극기 넣어가지고 정기적 자극해서 통증 완화시키는 것이죠. 자, 여기에 1,300만 원 인정됐고요. 두 번째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하게 되면 7년 또는 9년마다 한 번씩 배터리 교환해줘야 됩니다. 배터리 교환해주는데 총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고, 이걸 기대 염염까지 간다 그러면 한 5회에서 6회 정도 배터리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2,400만 원 인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찰료로 월에 40만 원, 그리고 약물 치료비로 월에 240만 원, 그리고 처치료, 여기 처치료에는 케타민 주입하고 또한 리도케인 정맥 주사하고 신경 차단하고 이런 수술에 연에 720만 원 인정됐고, 혈액 검사에 연에 40만 원 인정돼가지고 총 합산해서 1억 9,800 인정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책임 감경 비율인데요. 통상적인 CRPS 사건에서 피해자분이 무과실일 경우에 또 한 30%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다가 뒤에서 차량이 와서 살짝 와서 받쳤다. 그래서 CRPS가 발병했다. 피해자 과실 제로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도 CRPS는 30% 과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CRPS는 신경 손상이 있어서 그 피해자분의 체질적 소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CRPS 막 그렇게 큰 교통사고, 큰 사고로도 발생하지만 되게 경미한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경미한 사고인 측면도 있고, 또한 그 피해자분의 내재적인 체질적인 소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일정 부분 예측하지 못한 되게 큰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인 경우에도 30% 과실 적용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과실을 0% 잡았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측에 과실을 100%로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이 판결에서 판시된 바는 체질적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분이 CRPS적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손해 발생하는데 있어서 나는 정상적으로 워터파크에서 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타일이 깨지고 또한 조명등이 내려앉아서 예측하지 못하게 나 이런 손해 받았다고 해가지고 0%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그에 합당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어느 정도 들어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총 손해액이 2억 9,800인데 이 중에서 향후 치료비가 1억 9,800이 인정됐습니다. 여러분들 CRPS 사건들에서 향후 치료비하고 보조기 비용이 굉장히 높게 인정되는데 그 항목을 하나하나 적시를 하면서 감정관점에서 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감정액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반박해가지고 액수를 높여야지 CRPS에서 높은 손해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